어느 군부대에 취임하게 된 한국 최초의 3스타 여군이 복도에서 대기를 하던 중에 어떤 대령이 나타나서 그녀에게 신임 장교면 장교답게 쌍화차나 말아오라고 하며 여성이란 이유로 무시하게 되자 그녀가 자신의 계급을 보여주고 그를 개박살 나면서 참교육시켜주는 이야기입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경기도 포천의 하늘은 유난히 낮고 무거웠다. 북녘의 산맥과 맞닿은 최전방 군단의 공기는 언제나 보이지 않는 긴장감으로 팽팽했다. 대한민국 육군 제5군단 통칭 승진부대. 그 이름은 전진과 승리의 염원을 담고 있었지만 그곳에 속한 군인들에게 승진은 때로 자신의 모든 것을 걸어야 하는 무거운 현실의 다른 이름이기도 했다. 군단의 심장부인 본청 건물은 주변의 녹음 짙은 산세와는 어울리지 않게 엄격하고 단호한 직선으로 세워져 있었다. 건물 외벽의 화강암은 수십 년간 수많은 지휘관들의 야망과 고뇌, 그리고 스쳐 지나간 병사들의 청춘을 말없이 지켜보며 짙은 회색으로 발해 있었다. 본청 2층, 군단장실 바로 옆에 위치한 참모장실의 주인은 남기철 대령이었다. 56의 나이 야전에서 잔뼈가 굵을 대로 굵은 그는 5군단 참모장이라는 직책에 걸맞은, 아니 그 이상의 권위와 자부심을 가진 인물이었다. 그의 어깨에 빛나는 대령 계급장은 이미 오래전에 별이 되었어야 한다는 것이 그와 그를 따르는 이들의 공공연한 불만이었다. 육사 출신으로 동기들은 벌써 군단장, 사단장을 거쳐 합참의 요직에 앉아 있었지만 그는 번번이 진급에서 고배를 마셨다. 꼬장꼬장한 성격과 타협을 모르는 야전 스타일이 윗사람들의 눈에 곱게 보이지 않았다는 것이 정설이었다. 하지만 그 누구도 그의 작전 지휘 능력과 부대 장악력만큼은 의심하지 않았다. 남기철 대령이 버티고 있기에 5군단이 흔들림 없이 돌아간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으니 그의 영향력은 실로 막강했다. 그래서 내일 오신다는 신임 군단장 말이야. 진짜 여자라고? 작전 참모인 최진호 대령이 커피를 홀짝이며 물었다. 그의 사무실에는 남기철 대령을 중심으로 한 핵심 참모 몇몇이 모여 있었다. 비공식적인 그러나 5군단의 실질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자리였다. 남기철 대령은 못마땅한 표정으로 창밖을 응시하며 대답했다. 합참에서 공문 내려온 거 못 봤나? 서윤정 중장. 나이는 40이라지. 여군 전투병과 출신으로 초고속 승진한 케이스라고 하더군. 40? 40의 중장이면 이건 뭐 파격도 이런 파격이 없구만. 인사참모가 혀를 내둘렀다. 제가 듣기로는 합참작전본부에서 아주 날렸다고 합니다. 해외파의 전략 시뮬레이션 쪽에서는 독보적이었다고. 이번에 북한 도발 예측한 것도 그 양반 작품이라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 말에 남기철의 미간이 더욱 좁아졌다. 그는 컴퓨터 화면이나 들여다보며 작전을 짜는 책상 물림들을 경멸했다. 전장이란 포연과 흙먼지, 피와 땀으로 범벅이 된 현실이지 모니터 속에 반짝이는 아이콘이 아니라고 굳게 믿었다. 하물며 여자라니. 여군이 행정이나 간호, 보급 같은 비전투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만 명의 병력을 이끌고 적과 싸워야 하는 군단장이라는 자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고 생각했다. 전략 시뮬레이션? 웃기는 소리. 포탄 떨어지는 참호 속에서 부하들 독려하며 밤새워 본 적도 없는 애송이가 뭘 안다고. 책상머리에서 클릭 몇 번 하는 게 작전인 줄 아나.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묻어났다. 최전방 군단은 달라. 여긴 당장 내일이라도 전쟁이 터질 수 있는 곳이야. 그런 자리에 경험도 없는 애송이, 그것도 여자를 안치다니. 국방부 윗대가리들이 단체로 노망이 든 게지. 그래도 참모장님, 너무 그렇게만 보실 일은. 최진호 대령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지만 남기철은 손을 내저 그의 말을 막았다. 됐어.
뭘 더 말해. 어차피 결정된 일, 우린 군인이니 까라면 까야지. 하지만 두고 보라고. 계집이 군단장이라고 와서 오락가락하기 시작하면 2호 군단 전체가 흔들릴 테니. 기강부터 다시 잡아야 할 게야.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다. 새로운 군단장에 대한 일말의 기대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에게 서윤정 중장은 오직 여자이자 자신의 자리를 차지했을지도 모르는 경쟁자들을 밀어내고 낙하산처럼 내려온 애송이일 뿐이었다. 다음 날 오전 군단은 신임 군단장 취임식 준비로 분주했다. 연병장에는 각 예하 부대를 대표하는 장병들이 도열했고 본청 앞에는 군단 지휘부의 차량들이 줄지어 들어섰다. 하지만 정작 주인공인 서윤정 중장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공식 취임식 1시간 전 수행원 한 명 없이 자신의 승용차를 직접 모라군단 위병소를 통과했다. 사복 차림이었다. 짙은 남색 재킷에 회색 슬랙스. 화장기 없는 얼굴에 질끈 묶은 머리. 군인이라기보다는 대학 교수나 연구원 같은 모습이었다. 위병소 근무자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다. 국방부에서 출입 협조가 내려온 민간인 방문객이겠거니 생각하고 신분증 확인 후 통과시켰다. 서윤정은 차를 본청에서 조금 떨어진 주차장에 세우고 천천히 걸어 나왔다. 그녀는 소란스러운 취임식 준비 현장을 멀리서 바라보며 본청 건물을 향했다. 수십 년 만에 돌아온 야전 부대의 공기는 상쾌하면서도 서늘했다. 그녀는 건물의 구조와 주변 지형, 경계 병력의 배치 상태를 무심한 듯 그러나 놀랍도록 날카로운 시선으로 훑어보았다. 모든 것이 머릿속에 입체적으로 그려졌다. 본청 2층 복도는 오가는 장교들로 분주했다. 그녀는 군단장실 방향으로 향하다가 복도 한편에 놓인 간이 의자에 조용히 앉았다. 마치 누군가를 기다리는 초급 장교처럼. 그녀의 존재를 눈여겨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모두가 곧 도착할 신임 여성 군단장에 대한 상상과 기대로 들떠 있었기 때문이다. 바로 그때였다. 참모장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남기철 대령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방금 전까지 참모들과 나누던 대화의 여운이 가시지 않은 듯 잔뜩 찌푸린 얼굴이었다. 복도를 가로질러 화장실로 향하던 그의 눈에 구석 의자에 낯선 여자가 앉아 있는 것이 들어왔다. 그는 여자의 행색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처음 보는 얼굴, 군복도 입지 않은 민간인 같은 옷차림. 그는 당연히 새로 전입 온 대기 장교이거나 혹은 군단의 업무차 방문한 하급 실무자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여자와 아랫사람이라는 단어가 자동적으로 연결되었다. 남기철 대령은 걸음을 멈추고 턱짓으로 그녀를 가리켰다. 그의 목소리는 명령과 권위로 가득 차 있었다. 어이 거기. 신임 대기 장교면 쌍화차나 한 잔 타와. 뜨겁게. 서윤정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깊고 고요했다. 아무런 감정도 담겨 있지 않은 듯한 그 눈동자가 남기철 대령의 얼굴에 똑바로 향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저 쳐다볼 뿐이었다. 그 침묵과 흔들림 없는 시선에 남기철은 순간적으로 당황했다. 자신이 예상했던 허둥지둥 일어나 예 알겠습니다. 를 외치는 아랫사람의 반응이 아니었다. 오히려 자신의 존재를 꿰뚫어보는 듯한 그 시선 앞에서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했다는 불쾌감이 치밀어 올랐다. 자신이 무시당했다는 생각, 그리고 상대가 계집이라는 사실이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그는 순간의 분노를 참지 못하고 평생의 군 생활 동안 쌓아 올린 이성과 품위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한마디를 내뱉고 말았다.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복도 전체를 얼어붙게 할 만큼 저열하고 폭력적이었다. 뭐야, 그 눈빛은? 사람 말이 말 같지 않아? 쌍화차나 말아와, 쌍년아. 그 순간 복도를 지나던 모든 장교들의 움직임이 멈췄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경악에 찬 눈으로 남기철 대령과 이름 모를 여인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오군단의 실세인 참모장이 초면의 여성에게, 그것도 군단 본청 복도 한복판에서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폭언을 내뱉은 것이다.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식어버렸다. 서윤정은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이나 분노, 모욕감 같은 감정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다. 폭언은 마치 그녀에게 닿지 못한 채 허공으로 흩어지는 듯 했다. 그녀는 그저 남기철 대령의 얼굴을, 그의 분노로 일그러진 눈과 입을, 그리고 그 뒤에 도살인 깊은 편견과 오만을 조용히, 아주 조용히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흥미로운 연구 대상을 관찰하듯이. 바로 그 고요함이 그 어떤 고함이나 반박보다도 더 무겁게 남기철 대령의 어깨를 짓눌렀다. 그는 자신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복도에 선 모든 이들의 시선이 칼날처럼 날아와 그의 등에 박혔다. 그는 상황을 수습해야 했지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의 평생의 자부심과 권위가 복도 한가운데서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그리고 몇 분 후 군단장 부관이 황급히 복도로 뛰어오며 외쳤다. 신임 군단장님 도착하셨습니까? 찾았습니다. 부관의 시선은 정확히 의자에 앉아있는 서윤정을 향해 있었다. 그제야 남기철 대령을 포함한 복도의 모든 사람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방금 목격한 장면이, 그리고 자신들의 참모장이 저지른 짓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남기철 대령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지고 석고상처럼 하얗게 굳어버렸다. 그의 동공과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다. 서윤정은 그제야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자신에게 달려온 부관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굳어버린 남기철 대령에게로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입가에 처음으로 희미한, 그러나 얼음 송곳처럼 날카로운 미소가 떠올랐다. 참모장.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복도 전체에 선명하게 울려 퍼졌다. 쌍화차는 나중에 내가 직접 타주지. 그것은 오군단 전체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을 알리는 소리였다. 군단장 이취임식은 예정대로 진행되었다. 연병장에 도열한 수백 명의 장병들 앞 단상에 오른 서윤정 중장의 모습은 불과 1시간 전 복도에서의 모습과 동일 인물이라고 믿기 어려울 만큼 위엄이 넘쳤다. 빳빳하게 다려진 정복, 어깨 위에서 빛나는 세 개의 별, 그리고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는 무표정한 얼굴. 그녀의 취임사는 극도로 짧고 간결했다. 불필요한 미사여구나 감상적인 다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대한민국 육군 중장 서윤정, 금일부로 제5군단장 임무를 명받았습니다. 나의 임무는 단 하나,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임무 또한 같습니다. 이상. 그것이 전부였다. 장황한 연설에 익숙해 있던 장병들과 참모들은 순간 당황했지만 그 짧은 말 속에 담긴 강철 같은 의지와 무게감에 압도당했다. 서윤정은 단상을 내려와 사열을 하는 동안에도 단 한 번의 미소나 흐트러짐을 보이지 않았다. 그녀의 시선은 날카롭게 장병들의 군기와 제식, 부대의 배치 상태를 훑었다. 마치 잘 벼려진 칼날이 모든 것을 베고 지나가는 듯한 서늘함이 느껴졌다. 취임식이 끝나고 곧바로 군단 지휘통제실에서 첫 작전 회의가 소집되었다. 5군단의 주요 지휘관과 참모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다. 회의실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다. 모두의 시선은 상석에 앉은 신임 군단장과 그 옆자리에 죄인처럼 고개를 숙인 채 앉아있는 남기철 대령에게로 쏠렸다. 복도에서의 사건은 이미 빛의 속도로 군단 전체에 퍼져나간 후였다. 모두가 서윤정 중장이 남기철 대령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어떤 방식으로 그의 군복을 벗길 것인지에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서윤정의 첫마디는 모두의 예상을 완벽하게 빗나갔다.
작전 참모 현 시간부로 5군단 책임 지역 내적 동향 및 아군 대응 태세 브리핑 시작하시오. 그녀의 목소리에는 복도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어떤 암시나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오직 눈앞의 임무에 대한 냉철한 집중력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남기철 대령은 물론 다른 참모들조차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작전 참모 최진호 대령이 황급히 일어나 브리핑을 시작했다. 그는 평소 하던 대로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군단 정면의 북한군 부대 배치 현황, 최근 특이 동향, 그리고 이에 대한 5군단의 표준 작전 계획 SOP를 보고했다. 브리핑은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했다. 최 대령이 막 보고를 마치고 한숨을 돌리려던 순간 서윤정 중장의 날카로운 질문이 지휘 통제실의 정적을 갈랐다. 최 대령. 방금 보고한 내용, 지난 분기 자료와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은데. 그 사이에 전방의 적들은 휴가라도 갔나? 최 대령의 얼굴이 굳어졌다. 아닙니다, 군단장님. 최신 첩보와 관측 정보를 모두 종합하여. 종합? 웃기지 마시오. 서윤정은 자리에서 일어나 거대한 전술 상황판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레이저 포인터로 상황판의 한 지점을 정확히 가리켰다. 그곳은 3사단 백골부대와 6사단 청성부대의 책임 구역이 맞닿는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한 지역이었다. 일주일 전 이 지역 북측 지피에서 야간 병력 증강 움직임이 포착됐지. 이틀 전에는 인근 포병부대에서 위장막 교체 및 진지 보수 작업이 식별됐고, 어제 새벽에는 단파 통신량이 평소 대비 30% 급증했어. 그런데도 작전 참모의 보고에는 특이 동향 없음인가? 회의실 안의 모든 참모들이 경악했다. 군단장이 언급한 내용은 극소수의 정보 및 작전 라인 실무자들만 공유하던 최신 첩보였다. 이제 막 부임한 그것도 합참에서 온 군단장이 어떻게 이토록 상세한 내용을 손바닥 보듯 꿰고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서윤정은 최 대령을 보지도 않고 말을 이었다. 이 첩보들을 개별적으로 보면 의미 없는 움직임으로 치부할 수 있겠지. 하지만 이걸 연결하면 그림이 달라져. 병력 증강, 포병 진지 보수, 통신량 증가는 전형적인 국지 도발 혹은 화력 기습의 징후다. 특히 통신량 증가는 새로운 작전 계획 하다를 의미할 수도 있어. 그런데도 우리 군단의 대응은 뭔가? 기존 작전 계획 5027에 의거한 원론적인 방어 태세 유지. 적들이 우리 교범대로만 움직여줄 것 같나?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고 논리적이었지만 그 안에는 상대의 안일함을 질타하는 서슬퍼런 분노가 담겨 있었다. 그녀는 상황판의 다른 지점을 가리켰다. 더 큰 문제는 우리에게 있다. 8사단 오뚜기 부대의 기동로. 포천에서 철원으로 이어지는 43번 국도. 이 도로는 유사시 8사단 기계화보병의 신속한 전개를 위한 핵심 축선이지. 그런데 현재 이 도로의 주요 교량 중 하나인 영평대교의 내하중 보강공사가 지연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이유가 뭔가? 군수참모. 군수참모가 식은땀을 흘리며 일어섰다. 그 관할 지자체와의 협의가 늦어지고 예산 배정이. 변명하지 마시오. 전쟁이 예산 타령, 행정 절차 타령하며 기다려주나? 적 포탄이 지자체 공무원 피해간답디까? 당장 오늘 오후까지 포천시 국토관리청과 3자 회의 소집해. 필요하면 내가 직접 시장과 통화하지. 일주일 내로 공사 재개시켜. 이건 명령이야. 서윤정은 회의실을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머무는 곳마다 참모들은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단순히 쪼개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었다. 문제의 핵심을 꿰뚫고 누구도 생각지 못한 대안을 즉석에서 제시했다. 그녀가 지난 며칠간, 아니 합참에 있는 동안 5군단의 모든 현안을 얼마나 깊이 파악하고 분석했는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시선이 남기철 대령에게 향했다. 모두가 숨을 죽였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참모장. 예, 군단장님. 남기철 대령이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의 평소 기세는 온데간데 없었다. 현재 우리 군단의 작전 계획은 너무 경직되어 있어. 예측 가능한 패턴의 반복일 뿐이다. 적 지휘관이 조금만 머리가 있는 놈이라면 우리 다음 수를 훤히 내다볼 수 있을 거다. 당장 오늘부로 군단 작전 계획 전면 재검토에 착수한다. 참모장을 총괄 책임자로 임명하지. 예상 밖의 명령이었다. 문책이나 징계가 아닌 군단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긴 것이다. 남기철은 물론 다른 참모들까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서윤정은 남기철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리고 오직 그에게만 들릴 정도의 나지막한 목소리로 하지만 얼음보다 차가운 어조로 속삭였다. 참모장은 야전 경험이 풍부하다고 들었어. 책상 물림인 내가 보지 못하는 걸 볼 수 있겠지. 당신의 그 잘난 경험과 능력이 녹슨 고철 덩어리가 아니라면 한번 증명해봐. 만약 내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면. 그녀는 말을 끊고 남기철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때는 쌍화차를 마실 시간도 없이 군복을 벗게 될 줄 알아. 알아들었나? 남기철 대령의 등줄기로 식은 땀이 폭포수처럼 흘러내렸다. 그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니었다.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임무를 완수하라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그녀는 그를 공개적으로 모욕하거나 징계하는 대신 그의 자존심과 능력을 시험대에 올려놓는 가장 잔인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을 택한 것이다. 그는 자신이 여자라고 애송이라고 무시했던 신임 군단장의 손바닥 안에서 완벽하게 놀아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날 이후 서윤정 중장은 얼음의 군단장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사적인 감정을 드러내지 않았고 오직 임무와 능력으로만 모든 것을 판단했다. 그녀의 지휘 아래 5군단 본부는 거대한 엔진이 재가동되듯 숨가쁘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밤낮을 가리지 않는 회의, 수시로 벌어지는 가상적 침투 훈련, 예하 부대에 대한 불시 점검. 모든 것이 그녀의 치밀한 계산 아래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진행되었다. 참모들은 죽을 맛이었지만 누구도 불평할 수 없었다. 서윤정 자신이 가장 먼저 출근하고 가장 늦게 퇴근했으며 누구보다 더 많이 연구하고 고민했기 때문이다. 그녀는 참모들이 보고하는 서류의 오탈자 하나까지 귀신같이 집어냈고 작전지도 위에 등고선 하나가 갖는 전술적 의미까지 꿰뚫고 있었다. 그녀의 능력 앞에서 기존의 관행이나 인맥, 짬밥 같은 것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5군단에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하게 능력이라는 단 하나의 기준만이 남게 되었다. 남기철 대령은 매일 밤 잠을 설쳤다. 군단 작전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는 임무는 그의 군 생활 전체를 걸어야 하는 거대한 도전이었다. 그는 서윤정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주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실추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그러나 파고들면 파고들수록 기존 작전 계획의 허점과 안일함이 드러났고 동시에 서윤정이 왜 그런 지시를 내렸는지 깨닫게 되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평생 처음으로 자신보다 뛰어난 지휘관을 만났다는 사실을 인정해야만 했다. 그리고 그 지휘관이 자신이 쌍년이라고 모욕했던 여자라는 사실은 그를 더욱 비참하게 만들었다. 이것은 참교육이었다. 칼이나 총이 아닌 압도적인 능력과 냉철한 이성으로 상대의 자존심을 무너뜨리고 근본적인 성찰을 강요하는 가장 지독하고 완벽한 방식의 참교육이었다. 서윤정 중장의 지휘 스타일이 군단 전체에 뿌리내리기 시작하면서 5군단 지휘부 내부에는 미묘한 균열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눈에 보이는 반항이나 충돌이 아니었다. 오히려 고요한 수면 아래에서 소용돌이치는 복잡한 감정과 이해관계의 충돌이었다. 변화의 중심에는 단연 남기철 대령이 있었다.
그는 서윤정의 명령에 따라 작전 계획 재검토 팀을 이끌며 밤낮으로 일에 몰두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수십 개의 작전 지도와 데이터 분석 자료, 각 부대의 전투력 평가 보고서가 산더미처럼 쌓여갔다. 그는 자신의 군사적 지식과 야전 경험을 총동원했다. 때로는 팀원들과 격렬하게 논쟁했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새로운 전술을 연구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아이러니하게도 군 생활의 초심과 희열을 다시 느끼고 있었다. 잊고 있던 야전 지휘관으로서의 본능이 되살아나는 듯 했다. 하지만 그의 내면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서윤정의 압도적인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가 지적했던 문제점들은 파고들수록 명백한 사실로 드러났고, 그녀가 제시한 방향성은 놀랍도록 정확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녀에 대한 경외심 비슷한 감정이 싹트는 것을 느끼며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가 여자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을 안겨준 방식에 대한 분노와 저항감 역시 사라지지 않았다. 이 두 가지 감정은 그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충돌하며 그를 괴롭혔다. 이러한 남기철의 혼란은 그를 따르던 구파 참모들에게도 고스란히 전염되었다. 작전 참모 최진호 대령, 군수 참모 박성준 대령 등 남기철과 함께 5군단의 실세로 군림해 온 이들은 작금의 상황이 영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들 역시 서윤정의 능력을 직접 목격하며 충격을 받았지만 그것을 순순히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다. 그녀의 등장은 자신들이 수십 년간 쌓아올린 군대 내의 질서와 위계, 그리고 남성 중심의 문화를 근본적으로 뒤흔드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업무가 끝난 후 남기철과 최진호, 박성준은 군단 근처의 허름한 식당에 모였다. 맵싸한 닭볶음탕에 소주잔이 몇 순배 돌자 억눌려 있던 불만들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참모장님, 정말 이대로 괜찮으시겠습니까? 최진호 대령이 답답하다는 듯 입을 열었다. 매일같이 밤샘 작업에 애송이 군단장한테 보고서 결제받고 이건 주객이 전도돼도 한참 전도됐습니다. 참모장님의 경륜과 능력이면 저런 애송이쯤은 그만하게. 남기철이 소주잔을 단숨에 비우며 말을 잘랐다. 그의 얼굴은 술 기운 때문인지 복잡한 심경 때문인지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그 여자가 애송이는 아니더군. 적어도 작전을 보는 눈만큼은 합참에서도 최고 수준이야. 내가 보증하지. 의외의 대답에 최진호와 박성준은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다. 자신들의 수장인 남기철이 서윤정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것이다. 박성준 대령이 조심스럽게 거들었다. 물론 능력이 있는 건 알겠습니다. 하지만 군대라는 게 능력만으로 돌아가는 곳입니까? 부하들을 아우르는 리더십, 인간적인 신뢰 같은 게 더 중요한 법입니다. 지금 군단 돌아가는 꼴을 보십시오. 모두 군단장 눈치만 보느라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있습니다. 이건 건강한 조직이 아닙니다. 맞습니다. 최진호가 맞장구를 쳤다. 회의 때마다 사람을 아주 진이 빠지게 만들지 않습니까? 인정사정 없이 쪼아대기만 하고 따뜻한 격려나 칭찬 한마디가 없습니다. 저래서야 누가 목숨 걸고 따르겠습니까? 전쟁 나면 부하들 다 도망갈 겁니다. 그들의 말은 남기철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저항감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그래, 그녀는 차갑고 비인간적이다. 부하들을 기계의 부품처럼 다룬다. 저런 리더십으로는 진짜 위기의 순간에 조직을 이끌 수 없다. 그는 스스로를 합리화할 명분을 찾은 듯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기강 잡는다고 너무 군기를 잡는 경향이 있어. 득보다 실이 많을 게야. 그의 동조에 고무된 최진호가 목소리를 높였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라도 좀 바로 잡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군단장 지시라고 무조건 따를 게 아니라 야전의 현실을 좀 알려줘야 합니다. 참모장님이 중심을 딱 잡아주셔야 합니다.
남기철은 대답 없이 술잔만 기울였다. 그의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다. 서윤정에게 반기를 들고 싶은 마음과 그녀가 맡긴 작전 계획 재검토 임무를 완수하여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싶은 마음이 또다시 충돌했다. 그는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그날 밤 만취해서 숙소로 돌아갔다. 이러한 구파의 움직임과 별개로 지휘부 내에서는 새로운 기류가 형성되고 있었다. 서윤정의 능력 중심주의는 젊은 소령, 중령급 장교들에게 신선한 충격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제공했다. 특히 여군 장교들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무되어 있었다. 정보처 소속의 김지은 소령은 군단 내에서 손꼽히는 북한군 분석 전문가였지만 그동안 그녀의 보고서는 번번이 묵살당하기 일쑤였다. 여자가 뭘 아냐는 식의 보이지 않는 벽에 부딪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서윤정은 부임 첫 주에 김소령을 직접 호출했다. 김소령. 자네가 지난달에 올린 북한군 특수전 부대 침투 경로 다변화 가능성 분석 보고서 아주 인상 깊게 봤어. 김지은 소령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군단장이 일개 소령의 보고서를 직접, 그것도 제목까지 정확히 기억하고 언급한 것이다. 기존의 분석과 다른 창의적인 시각이 마음에 들더군. 특히 SNS와 드론을 활용한 민간인 위장 침투 시나리오는 상당히 설득력 있어. 이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서 우리 군단의 방어 계획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방안을 보고해주게. 다른 사람 거치지 말고 나에게 직보하도록. 그날 이후 김지은 소령은 날개를 단 듯 했다. 그녀는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지휘관을 만났다는 사실에 감격했다. 그녀뿐만이 아니었다. 실력은 있지만 출신이나 인맥이 없어 소외되던 많은 젊은 장교들이 서윤정의 눈에 띄어 중요한 임무를 맡기 시작했다. 그들은 서윤정 중장을 단순한 상급자가 아닌 자신들의 미래를 열어줄 롤모델로 여기며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 이렇게 5군단 지휘부는 서윤정을 중심으로 한 신진그룹과 남기철 대령을 구심점으로 한 구파그룹으로 보이지 않게 나뉘기 시작했다. 그 균열은 아직 표면으로 드러나지 않았지만 군단 전체의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회의실에서는 여전히 서윤정의 날카로운 질문과 지시가 이어졌지만 그 내용을 받아들이는 참모들의 태도는 미묘하게 달랐다. 신진그룹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대안을 제시하려 노력한 반면 구파그룹은 마지못해 수긍하거나 침묵으로 소극적인 저항을 표시했다. 서윤정은 이 모든 변화를 손바닥 보듯 꿰뚫고 있었다. 그녀는 일부러 균열을 방치했다. 아니, 오히려 즐기고 있는 듯 보였다. 그녀는 이것이 낡고 경직된 조직이 새로운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에서 겪는 당연한 성장통이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구파의 불만을 힘으로 억누르지 않았다. 대신 그들이 반박할 수 없는 결과와 성과로 증명해 보일 생각이었다. 어느 날 오후 작전 계획 재검토 중간 보고가 열렸다. 남기철 대령은 며칠 밤을 새워 만든 결과물을 서윤정 앞에서 브리핑했다. 그의 보고서는 이전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치밀하고 논리적이었다. 하지만 서윤정은 만족하지 않았다. 참모장. 수고한 건 알겠는데 여전히 자네의 계획은 방어에만 치중해 있군. 서윤정은 상황판으로 다가가 북한군의 예상 공격 축선을 붉은색으로 그었다. 그리고는 전혀 다른 위치에 푸른색 화살표를 그었다. 왜 우리는 항상 적이 먼저 때리기를 기다려야 하지? 적의 공격 징후가 명백하다면 우리가 먼저 핵심 시설을 타격해서 적의 공격 의지를 꺾어버리는 공세적 방어 개념을 왜 적용하지 않는 건가? 예를 들어 적의 포병 부대가 화력 도발을 준비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우리의 K-69 자주포와 현무 미사일로 해당 부대의 지휘부와 포진지를 선제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거다. 회의실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다. 선제 타격은 군사적으로 매우 민감하고 위험한 개념이었다.
자칫 잘못하면 확전의 빌미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최진호 대령이 조심스럽게 반론을 제기했다. 군단장님, 그건 너무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전협정 위반 소지도 있고 전면전으로 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징후가 명백하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지 않소. 서윤정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우리가 가진 정보 자산과 감시 능력을 총동원해서 적의 공격 의도가 99.9% 확실하다는 증거를 확보했을 때를 말하는 거야. 언제까지 얻어맞고 나서야 반격할 건가? 그 사이에 우리 장병들과 국민들이 죽어나가도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라는 말도 모르나? 그녀는 남기철을 돌아보았다. 참모장, 자네는 야전 전문가야. 내 아이디어가 군사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어떤 위험이 따르는지, 그 위험을 어떻게 통제할 수 있는지 검토해서 다시 보고해. 못하겠나? 남기철은 입술을 깨물었다. 그녀의 아이디어는 대담하고 위험했지만 동시에 심장이 뛸 만큼 매력적이었다. 수세적인 방어에 얽매여 있던 자신의 고정관념을 깨부수는 발상이었다. 그는 자신도 모르게 대답하고 있었다. 아닙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대답을 하는 순간 남기철은 자신과 서윤정을 둘러싸고 있던 보이지 않는 벽에 또 하나의 균열이 가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패배감이나 굴복이 아니었다. 자신보다 더 넓고 깊은 전장을 보는 지휘관에 대한 군인으로서의 순수한 지적 호기심과 도전 의식이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에 그를 중심으로 뭉쳤던 구파그룹의 균열은 더욱 깊어지고 있었다. 그들은 변해가는 남기철 대령에게 서운함과 배신감을 느끼기 시작했고 서윤정 중장에 대한 반감은 더욱 노골적인 형태로 변해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균열은 이제 더 이상 수면 아래에만 머물지 않을 터였다. 그것은 곧 5군단 전체를 뒤흔들 거대한 파열의 전조였다. 서윤정 중장의 공세적 방어 개념은 5군단 지휘부에 던져진 거대한 파문이었다. 그것은 단순한 전술의 변화를 넘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군단의 철학 자체를 뒤흔드는 선언이었다. 남기철 대령은 그 과제를 끌어안고 번민의 밤을 보냈다. 그녀의 발상은 위험했지만 그 이면에는 적의 의지를 선제적으로 꺾어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지휘관으로서 가장 근본적인 고뇌가 담겨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다. 그의 내면에서 여자와 애송이라는 편견이 깎여나가고 그 자리에 지휘관 서윤정이라는 존재가 서서히 각인되고 있었다. 그러나 모두가 남기철과 같은 변화를 겪는 것은 아니었다. 그가 서윤정의 페이스에 휘말려 들어가는 것처럼 보이자 최진호 대령과 박성준 대령을 중심으로 한 구파 참모들의 불안감과 반감은 더욱 커져만 갔다. 그들에게 남기철의 변화는 변절이나 다름없었다. 자신들의 방패막이자 구심점이었던 그가 적장에게 투항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날 밤도 그들은 어김없이 부대 밖의 허름한 막걸리집에 모였다. 최진호 대령이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포문을 열었다. 도대체 참모장님은 무슨 생각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선제 타격이라니 미친 소리 아닙니까? 그걸 또 검토해 보겠다고 덥석 물고 들어오시고 저러다 정말 전쟁이라도 나면 누가 책임질 겁니까? 군수참모 박성준 대령이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책임? 그 여자는 책임 같은 거 안 져. 스펙 쌓아서 별 하나 더 달고 훌쩍 떠나버리면 그만이지. 뒷감당은 전부 우리 몫이라고. 포천 땅이 불바다가 돼도 눈 하나 깜짝 안 할걸? 그들의 대화에는 논리 대신 원색적인 비난과 불안감이 가득했다. 서윤정의 리더십은 그들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군대라는 세계의 근간을 흔들고 있었다. 능력 만능주의 비인간적인 효율성, 그리고 무엇보다 여자가 수만 명의 남성 군인들 위에 군림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그들에게는 참을 수 없는 모욕이었다. 최진호가 번뜩이는 눈으로 좌중을 둘러보았다. 이대로 앉아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조치라니? 뭘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군단장 명령에 대놓고 반기라도 들 텐가? 박성준이 자조적으로 물었다. 정면으로 부딪히는 건 어리석은 짓이지. 최진호의 목소리가 낮고 음험하게 가라앉았다. 칼은 정면에서만 날아오는 게 아니야. 등 뒤에서 그림자 속에서 꽂히는 칼이 더 무서운 법이지. 그는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화면에는 군인들이 익명으로 활동하는 온라인 커뮤니티 아미 인사이드의 메인 페이지가 떠 있었다. 수많은 게시글과 댓글들이 오가는 군 내부의 여론이 들끓는 용광로 같은 곳이었다. 여론을 움직여야 합니다. 군단장 한 사람의 귀를 막는 건 소용없습니다. 군단 전체, 아니 국방부 전체가 듣게 만들어야 합니다. 신임 군단장의 독단적인 지휘 스타일이 얼마나 위험한지, 최전방 부대가 얼마나 불안에 떨고 있는지 알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박성준의 눈이 커졌다. 설마 인터넷에 글이라도 올리자는 건가? 그거 잘못되면. 잘못될 게 뭐 있어? 익명인데. 누가 썼는지 어떻게 알아? 최진호는 자신만만했다. 사실을 약간만 비틀면 돼. 예를 들어 인간미 없는 여성 군단장의 독선에 병사들의 사기가 땅에 떨어졌다. 현실성 없는 작전 계획 변경으로. 군단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위험천만한 선제 타격론으로 한반도를 전쟁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는 식으로 말이야. 약간의 진실에 불안감을 자극하는 양념을 치면 사람들은 믿게 되어 있어. 그것은 군인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는 명백한 하극상이자 군기문란 행위였다. 그러나 알코올과 분노에 이성을 마비당한 그들에게는 그것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처럼 보였다. 그들은 그 자리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직접 글을 올리면 위험하니 평소 자신들을 따르던 군수처의 젊은 장교를 시켜 부대 밖 PC방에서 글을 올리게 하자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며칠 후 아미 인사이드 자유 게시판에 하나의 글이 올라왔다. 제목 5군단에 부임한 신임 여왕님께 고합니다. 저는 최전방 5군단에서 근무하는 일개 장교입니다. 얼마 전 저희 군단에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군단장님이 부임하셨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철의 여인, 유리천장 파괴자라며 칭송 일색이지만 저희가 직접 겪는 내부는 그야말로 살얼음판입니다. 군단장님은 부임 첫날부터 야전 경험 많은 베테랑 참모장님을 공개적으로 모욕하며 길을 꺾었고 이후 모든 회의에서 인격적인 모독에 가까운 질책을 일삼고 있습니다. 따뜻한 격려 한마디 없이 오직 자신의 지식을 과시하며 부하들을 쥐어짜는 모습에 많은 장병들이 무력감과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합참에서 책상 물림으로 전략 시뮬레이션만 돌리던 경험으로 현실성 없는 작전 계획을 강요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선제 타격이라는 무시무시한 말까지 공공연히 언급하며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 5군단 장병들이 총알바지가 되어 포천 의철원 일대가 불바다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다들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다. 군단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이곳은 당신의 승진을 위한 스펙을 쌓는 실험장이 아닙니다. 수만 명의 부하들과 그 가족들의 목숨이 달린 최전방입니다. 부디 그 차가운 이성 뒤에 가려진 여왕의 왕관을 내려놓고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십시오. 게시글은 폭발적인 반응을 일으켰다. 익명성 뒤에 숨은 수많은 군인들이 댓글로 동조하거나 반박하며 갑론을 박을 벌였다. 거봐, 내가 저럴 줄 알았다. 여자가 지휘관 하니까 부대 작살나는 거지. 글쓴이 용자네. 저런다고 바뀔까 싶지만 응원한다. 뭔 소리냐? 우리 부대는 군단장님 오고 군기 바짝 들어서 훨씬 좋아졌는데 능력 없는 고인물들이나 불만이겠지. 선제 타격은 좀 위험한 거 아닌가? 사실이면 문제 있는데.
글은 순식간에 여러 군사 관련 커뮤니티와 SNS로 퍼져나갔다. 심지어 몇몇 인터넷 언론사에서 논란의 5군단 여성 군단장 리더십이라는 자극적인 제목으로 기사를 준비한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그림자 속에서 던져진 칼날은 정확히 서윤정의 심장을 겨누고 있었다. 정보처의 김지은 소령이 창백한 얼굴로 군단장실 문을 두드린 것은 바로 그때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태블릿 PC를 서윤정에게 내밀었다. 군단장님, 이것 좀 보셔야겠습니다. 서윤정은 무표정한 얼굴로 논란의 게시글과 수백 개의 댓글을 천천히 읽어내려갔다. 그녀의 눈동자는 미동조차 없었다. 김지은 소령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말했다. 이건 명백한 음해입니다. 군단장님의 지휘 방침을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군의 사기를 저해하려는 불순한 선동입니다. 당장! 김소령. 서윤정이 조용히 그녀의 말을 끊었다. 흥분하지 마. 전쟁터에서는 적의 총알보다 무서운 게 아군의 분열이야. 이런 종류의 공격은 예상했어.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의 훈련장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분노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담겨 있었다. 글의 내용을 분석해봐. 베테랑 참모장 모욕, 선제 타격론. 이건 지휘부 회의에 참석한 극소수의 인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야. 외부인은 절대 쓸 수 없는 글이지. 그녀는 다시 김지은 소령을 돌아보았다. 내부의 적이 가장 위험한 법이다. 그리고 이런 비겁한 방식으로 공격해 온다는 건 정면으로는 나를 이길 자신이 없다는 뜻이기도 하지. 서윤정은 인터폰을 들어 헌병대장을 호출했다. 잠시 후 긴장한 표정의 헌병대장이 군단장실에 들어와 부동자세로 경례했다. 헌병대장, 자네에게 임무를 주지. 서윤정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다. 지금 인터넷에 떠도는 이 글, 누가 어떤 의도로 작성하고 유포했는지 뿌리까지 찾아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사이버 수사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외부 언론에 알려지기 전에 내 등 뒤에 칼을 꽂은 놈이 누군지 알아내야겠다. 그녀는 다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곧 군단 전체 FTX 야외 기동 훈련을 실시한다. 내가 구상하는 공세적 방어가 그저 책상머리에서 나온 망상인지 아니면 승리를 위한 가장 날카로운 창인지 직접 증명해 보일 테니. 모두가 지켜보는 앞에서 말이야. 그녀의 선언은 5군단에 휘몰아칠 또 다른 폭풍을 예고하고 있었다. 그림자 속의 칼날에 그녀는 정면 돌파를 선언한 것이다. 그것도 가장 혹독하고 거대한 무대 위에서. 5군단 야외 기동훈련 명령이 하달되자 포천과 철원 일대의 모든 부대가 거대한 기계처럼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 훈련은 단순한 연례 훈련이 아니었다. 그것은 신임 군단장 서윤정의 지휘 철학과 군단의 미래가 걸린 거대한 시험대였다. 훈련의 핵심은 공세적 방어 작전 계획의 실효성 검증. 군단 예하의 최정예 부대인 8사단 오뚜기 부대가 서윤정의 새로운 작전 계획을 수행하는 청군을, 전통의 강자인 6사단 청성부대가 가상의 적군인 황군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황군의 지휘관으로는 작전 참모 최진호 대령이 임명되었다. 이것은 서윤정의 의도적인 포석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작전 개념에 가장 큰 불만을 품고 있는 자에게 직접 그것을 깨뜨려 볼 기회를 준 것이다. 최진호 대령은 이를 자신에 대한 모욕이자 동시에 절호의 기회로 받아들였다. 그는 서윤정의 현실 감각 없는 작전 계획을 철저히 유린함으로써 그녀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다짐했다. 훈련이 시작되자 최진호 대령은 노련한 야전 지휘관답게 황군을 이끌고 청성부대의 책임 구역인 철원평야를 종횡무진 휘저었다. 그는 서윤정이 의존할 것이 뻔한 드론과 감시 장비의 눈을 속이기 위해 기만 전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주력 부대를 이동시키는 척하면서 소수의 병력으로 가짜 진지를 구축하고 통신량을 조작하여 청군의 정보 분석을 교란했다. 그의 목표는 단 하나, 청군의 주력인 8사단 기계화보병여단을 자신이 설정해 놓은 킬존으로 유인하여 섬멸하는 것이었다. 군단장은 분명 시뮬레이션만 돌려봤을 거다. 전장은 변수투성이란 걸 가르쳐 줘야지. 황군 지휘 텐트에서 최진호는 작전 지도를 보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다.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흘러가는 듯 했다. 같은 시각 포천의 야산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청군 지휘통 제소 CP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거대한 스크린에는 전장의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고 있었지만 황군의 정확한 주력 위치는 오리무중이었다. 보고합니다. 황군 주력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병력이 연천 방면으로 기동 중입니다. 아닙니다. 방금 감청된 통신에 따르면 적 주력은 김화 남쪽 고지에 집결하고 있습니다. 상반된 보고가 쏟아지자 청군 지휘부는 혼란에 빠졌다. 8사단장은 조속히 결단을 내려 대응해야 한다며 서윤정을 압박했다. 모두의 시선이 CP의 가장 높은 곳에 앉아 전황을 지켜보던 서윤정 중장과 남기철 대령에게로 쏠렸다. 남기철 대령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는 최진호의 노림수를 꿰뚫어 보고 있었다. 저것은 전형적인 성동격서 전술이다. 하지만 어디가 진짜 공격이고 어디가 기만인지 판단할 근거가 부족했다. 섣불리 주력을 움직였다가는 되돌릴 수 없는 함정에 빠질 수 있었다. 그의 등에서는 식은땀이 흘렀다. 자신이 검토하고 보완했던 공세적 방어 계획이 첫 시험대에서부터 좌초될 위기였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서윤정이 나지막이 입을 열었다. 최진호 대령 낡은 교과서를 너무 열심히 읽었군.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스크린 앞으로 걸어갔다. 그녀의 눈은 전장의 병력 움직임이 아닌 스크린 구석에 표시된 작은 데이터들을 향해 있었다. 정보처 황군 지역의 기상 정보와 전파 환경 데이터를 스크린에 띄워. 김지은 소령, 자네 팀이 분석한 황군의 SNS 버즈량과 민간 통신망 사용 패턴 다시 보고해. 갑작스러운 지시에 참모들은 어리둥절했지만 즉시 명령을 수행했다. 스크린에 복잡한 그래프와 수치들이 떠올랐다. 서윤정은 그것들을 응시하며 마치 복잡한 방정식의 해답을 찾아내는 수학자처럼 보였다. 잠시 후 그녀가 레이저 포인터로 지도상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그곳은 모든 예상 이동 경로에서 벗어난, 겉보기에는 아무런 전술적 가치가 없어 보이는 평범한 야산이었다. 최진호의 주력은 여기 있어. 단호한 선언에 CP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술렁거렸다. 남기철 대령이 의아한 목소리로 물었다. 군단장님, 그곳은 아무런 징후도 근거가 무엇입니까? 근거는 최진호의 오만함이지. 서윤정은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는 우리가 드론과 통신 감청에만 의존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어. 그래서 보란듯이 가짜 정보를 흘리고 있지. 하지만 그는 중요한 걸 놓쳤어. 저 지역의 구름 두께와 습도. 저 정도의 기상 조건에서는 우리 군의 최신형 정찰 드론의 적외선 탐지 기능이 현저히 저하된다. 그는 일부러 그곳에 숨어서 우리가 자신을 놓쳤다고 생각하며 비웃고 있을 거야. 그녀는 말을 이었다. 그리고 김소령의 보고에 따르면 훈련 시작 직후부터 저 야산 인근의 민간 기지국 트래픽이 미세하게 증가했어. 군용 통신을 극도로 자제하는 대신 간부들이 개인 스마트폰으로 짧은 메시지를 주고받으며 지휘 계통을 유지하고 있다는 증거야. 낡은 수법이지만 우리가 최첨단 감시 자산에만 집중할 거라고 믿는 그의 오만이 만들어낸 허점이지. 순간 남기철 대령은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서윤정은 단순히 병력의 움직임을 보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전장의 모든 요소 날씨, 전파, 지형, 그리고 적 지휘관의 심리까지 꿰뚫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보고 있었던 것이다.
이것은 시뮬레이션의 차원을 넘어선 전장을 지배하는 자의 통찰력이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서윤정이 남기철을 돌아보며 말했다. 참모장, 자네가 만든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야. 자네 손으로 직접. 남기철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다. 그는 서윤정의 판단을 100% 신뢰하게 되었다. 그는 마이크를 잡고 떨림 없는 목소리로 명령을 하달하기 시작했다. 명령 하달. 8사단 주력은 현 위치에서 대기하며 방어 태세를 유지한다. 군단 포병여단은 즉시 화력을 어우칠 고지로 집중할 준비를 하라. 그리고 그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작전 계획의 핵심을 읊었다. 5군단 항공단 코브라 공격 헬기 1개 대대는 즉시 출격. 모든 가용 전력을 동원하여 적의 심장부 황군 지휘부가 위치한 비의-23고지를 타격한다. 적의 머리를 먼저 잘라낸다. 반복한다. 적의 머리를 잘라낸다. 그것은 공세적 방어의 정수였다. 적의 주력을 상대하는 대신 적의 지휘 체계를 먼저 붕괴시켜 전장을 마비시키는 대담한 작전. 청군 CP는 서윤정과 남기철의 결단에 경악과 흥분으로 들끓었다. 비의-23고지의 위장 텐트 안 최진호 대령은 자신의 함정에 청군이 걸려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기만 전술에 만족하며 커피를 마셨다. 바로 그때 땅을 뒤흔드는 굉음과 함께 텐트 밖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공습! 적 헬기다. 최진호가 텐트 밖으로 뛰쳐나갔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하늘을 새까맣게 뒤덮은 코브라 헬기 편대였다. 헬기들은 불을 뿜으며 황군 지휘부와 통신시설을 정확하게 타격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 위치를. 최진호는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았다. 그의 머리 위로 쾅 하는 굉음과 함께 훈련용 연막탄이 터지며 황군 지휘부 전멸을 알리는 심판관의 깃발이 올랐다. 그는 자신의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강철 같았던 그의 자존심과 구시대적 전술은 얼음의 군단장이 휘두른 불꽃의 망치 앞에서 산산조각 나버렸다. 훈련은 청군의 압도적인 승리로 끝났다. 서윤정의 공세적 방어 개념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현대전에서 승리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전략임이 증명되었다. 훈련 종료 후 모든 지휘관이 모인 강평 자리에서 서윤정은 패배감에 고개를 숙인 최진호 대령 앞에 섰다. 최 대령. 자네는 훌륭한 군인이지만 과거의 승리에 갇혀 미래의 전쟁을 보지 못했어. 그녀는 강평장을 둘러보며 말했다. 야외 기동 훈련의 압도적인 성공은 5군단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다. 서윤정 중장의 리더십에 대한 의구심은 경외감으로 변했고 공세적 방어는 군단의 새로운 신조처럼 받아들여졌다. 특히 남기철 대령과 젊은 장교들을 중심으로 한 신진그룹은 서윤정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냈다. 그러나 이 모든 성공의 이면에서 헌병대의 비밀 수사는 조용하지만 집요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수사를 지휘하는 헌병대장은 매일 밤 서윤정에게 중간 결과를 직보했다. 군단장님, 아미 인사이드 게시글의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부대 인근의 한 PC방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익명성을 보장하는 해외 서버를 경유하여 추적이 쉽지 않습니다. PC방 CCTV 영상을 확보하여 분석 중이지만 용의자를 특정하기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다. 조용하고 신속하게 진행해. 섣불리 수사망을 좁혔다가 뱀의 꼬리만 자르고 끝날 수 있으니. 서윤정은 초조한 기색을 내비치지 않았다. 그녀는 뱀의 머리를 원했다. 군의 근간을 흔드는 이런 음의 공작을 뿌리 뽑지 않으면 훈련의 성공은 언제든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 있음을 알고 있었다. 결정적인 단서는 의외의 곳에서 나왔다. 훈련 기간 동안 황군 지휘관으로 참패했던 최진호 대령이 시리에 빠져 지내던 중
자신을 따르던 부사관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전해 들은 것이다. 군수처 소속의 한 젊은 장교가 훈련이 시작되기 직전 박성준 대령의 사주를 받고 부대 밖 PC방에 다녀온 것을 목격했다는 내용이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인터넷에 올라온 글의 내용과 시기가 미묘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는 것이다. 최진호 대령은 깊은 고뇌에 빠졌다. 박성준 대령은 자신의 오랜 동지였다. 함께 서윤정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던 사이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는 비록 훈련에서는 패했지만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더럽히지는 않았다. 이런 식의 비겁한 음해 공작은 자신이 추구하는 군인의 길이 아니었다. 그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결국 남기철 대령을 찾아갔다. 참모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최진호는 자신이 들은 모든 것을 남기철에게 털어놓았다. 남기철의 얼굴은 그의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차갑게 굳어갔다. 분노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 자신과 함께 군 생활을 해온 동료가 군의 명예를 더럽히는 가장 추악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대한 배신감 때문이었다. 그 자식들이 기어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군. 남기철은 즉시 헌병대장을 호출했다. 최진호의 제보를 전달받은 헌병대는 수사망을 급격히 좁혔다. PC방 CCTV 영상에서 문제의 젊은 장교를 특정했고 그의 동선을 추적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개인 노트북에서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박성준 대령과 나눈 메신저 대화였다. 대화에는 박성준 대령이 게시글의 초안을 전달하며 절대 흔적을 남기지 말라고 지시하는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모든 증거가 확보되자 서윤정은 지체하지 않았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군단 주요 지휘관 및 참모 전원을 소집하여 긴급 지휘관 회의를 열었다. 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모두들 훈련 강평과 관련된 회의일 것이라고 짐작했지만 회의실 한쪽에 헌병대장과 수사관들이 배석한 것을 보고 무언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졌음을 직감했다. 회의가 시작되자 서윤정은 서론 없이 스크린에 아미 인사이드 게시글을 띄웠다. 이 글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다. 지난 몇 주간 5군단의 명예를 더럽히고 지휘 체계를 흔들었던 글이지. 그녀는 회의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그녀의 시선이 마주치는 장교들은 모두 고개를 숙였다. 나는 이 글이 단순한 불만 표출이 아니라 명백한 목적을 가진 음해 공작이라고 판단했다. 그래서 헌병대의 수사를 지시했지. 헌병대장, 수사 결과를 보고하라. 헌병대장이 일어나 담담한 목소리로 수사 결과를 보고하기 시작했다. IP 추적 과정부터 결정적인 증거인 메신저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 공개될 때마다 회의실의 공기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었다. 마침내 헌병대장이 글을 게시한 젊은 장교와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지시한 인물로 박성준 대령을 지목하자 모든 시선이 그에게로 쏠렸다. 박성준 대령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 있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변명하려 했다. 오해입니다. 군단장님, 저건 조작된 겁니다. 제가 한 게 아닙니다. 조작? 서윤정이 차갑게 되물었다. 그녀는 수사관에게 눈짓했다. 수사관은 노트북을 조작하여 메신저 대화의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파일에서는 박성준 대령이 젊은 장교에게 게시글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목소리가 생생하게 흘러나왔다. 선제 타격 얘기는 꼭 넣어. 그래야 사람들이 불안해하니까. 알았지? 자신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려 퍼지자 박성준 대령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더 이상의 변명은 불가능했다. 서윤정은 그에게 한 걸음 다가섰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지만 그 감정을 애써 억누르고 있었다. 박성준 대령, 나는 당신이 내 지휘 방침에 불만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군인으로서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이자 의무다.
하지만 당신은 정당한 건의나 반론이 아닌 가장 비겁하고 추악한 방법을 택했어. 익명의 그늘에 숨어 동료를 음해하고 부대의 사기를 저하시키고 국가 안보의 최전선인 5군단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려 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회의실의 모든 참모들을 둘러보았다. 이것은 나 서윤정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다. 이것은 군복을 입은 우리 모두의 명예에 대한 공격이며 우리가 목숨 걸고 지키는 이 나라에 대한 명백한 이적 행위다. 나는 군단장으로서 이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녀의 선언은 회의실 전체를 압도했다. 박성준 대령을 금일부로 모든 직위에서 해제한다. 헌병대는 즉시 신병을 확보하여 군형법상 상관 모욕 및 군기 문란죄로 구속 수사하고 군 검찰에 정식 기소하라. 일벌백계하여 다시는 군 내부에서 이런 비겁한 그림자 칼춤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그것은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박성준 대령은 헌병들에게 양팔을 붙들려 질질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 발악처럼 최진호 대령을 향해 소리쳤다. 너도 마찬가지야. 최진호, 너도 같이 불평했잖아. 왜 너만 깨끗한 척해? 모두의 시선이 최진호에게 향했다. 최진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정 앞에 섰다. 그리고 허리를 깊이 숙였다. 죄송합니다, 군단장님. 저 역시 군단장님의 지휘 방침에 불만을 품고 사적인 자리에서 부적절한 언행을 한 것이 사실입니다. 훈련에서 군단장님을 이겨보려는 오만한 생각도 했습니다. 그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다시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저는 군인의 명예를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비겁하게 등 뒤에서 칼을 꽂는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전장에서 훈련장에서 정정당당하게 싸워 패배했습니다. 그뿐입니다. 그의 진솔한 고백에 회의실은 숙연해졌다. 서윤정은 한동안 그를 말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나지막이 말했다. 최 대령. 군인은 전장에서 이길 수도 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싸우느냐다. 자네는 군인답게 싸웠고 군인답게 패배를 인정했어. 자리로 돌아가. 자네에게는 이번 훈련의 패배를 서력할 기회를 주겠다. 자네의 그 오만함이 5군단을 위해 쓰이길 바란다. 서윤정의 결정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그녀는 죄를 지은 자는 가차없이 베어냈지만 과오를 인정하고 명예를 지키려 한 자에게는 다시 기회를 주었다. 공과 사를 가르는 그녀의 냉철한 판단력과 벌과 용서를 아우르는 리더십의 참모들은 전율했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흩어진 회의실에 서윤정과 남기철만이 남았다. 남기철은 복잡한 표정으로 서윤정에게 다가왔다. 군단장님, 참모장. 서윤정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자네가 복도에서 나에게 했던 말 기억하나? 남기철의 얼굴이 굳어졌다. 쌍화차 말아오라는 말 말인가? 서윤정의 입가에 옅은 미소가 떠올랐다. 그때는 분노보다 호기심이 먼저 들었어. 도대체 어떤 자신감이 저런 말을 하게 만들까 하고. 그리고 오늘 나는 그 답을 조금은 알 것 같군. 당신들은 군인이라는 명예와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있었던 거야. 다만 그 자부심이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하는 오만함이 될 때 박성준 대령처럼 괴물이 되어버리는 거지. 그녀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보았다. 나는 당신들의 그 낡은 자부심을 부수고 새로운 자부심을 심어주고 싶었어. 능력과 실력으로 승리하는 자부심. 그 어떤 적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강하고 명예로운 군인의 자부심을 말이야. 남기철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상급자에 대한 의무적인 복종이 아니었다. 자신의 편협했던 과거에 대한 깊은 반성이자 자신을 진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지휘관에 대한 진심 어린 존경의 표시였다. 가면을 벗겨내는 과정은 고통스러웠지만
그 고통 끝에 5군단은 비로소 하나의 강철 같은 팀으로 거듭나고 있었다. 박성준 대령의 숙청은 5군단의 피바람을 몰고 왔지만 그 피가 씻어낸 자리에는 역설적으로 맑고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서윤정 중장의 리더십은 이제 그 누구도 감히 의심하거나 조롱할 수 없는 확고한 권위가 되었다. 그러나 그 권위는 과거의 지휘관들이 보여주었던 짬밥이나 권위주의와는 질적으로 달랐다. 그것은 오직 능력과 결과 그리고 공과 사를 가르는 냉철한 원칙 위에서 세워진 단단하고 투명한 강철 기둥과 같았다. 가장 큰 변화는 지휘부 회의실에서 시작되었다. 이전의 회의실이 서윤정의 일방적인 질책과 참모들의 침묵으로 채워졌다면 이제는 활발하고 치열한 토론의 장으로 변모했다. 참모들은 더 이상 군단장의 눈치를 보며 몸을 사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서윤정의 전략을 뒷받침하거나 혹은 합리적인 반론을 제기하며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주력했다. 군단장님, 김지은 소령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보처의 김지은 소령은 이제 더 이상 주눅 들지 않았다. 그녀는 당당한 목소리로 최신 북한군 동향을 브리핑했다. 최근 적의 전방부대에서 동계 훈련 준비가 예년보다 보름 이상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료 및 비상식량 재고량이 급증한 것으로 보아 단순 훈련 목적 이상의 기습 도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녀의 보고가 끝나자 훈련에서 참패한 후 절치부심하던 작전 참모 최진호 대령이 즉시 마이크를 잡았다. 그의 얼굴에는 패배의 그늘 대신 야전 전문가로서의 건강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의견 있습니다. 김소령의 분석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적의 전면적인 도발보다는 동계의 악천후를 틈탄 특수전 부대의 후방 침투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어야 합니다. 특히 우리 3사단 백골부대 책임 구역의 특정 계곡은 동계의 감시가 취약해지는 고질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한 GOP 경계 강화와 더불어 예하 수색대대의 매복 작전을 강화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것은 서윤정의 거시적인 전략에 야전의 세밀한 경험을 더하는 매우 현실적이고 중요한 보완책이었다. 서윤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진호의 의견을 수용했다. 좋은 지적이다. 최 대령의 건의를 즉시 작전 명령에 반영하도록. 작전 계획은 책상에서 완성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의 지혜가 모여 완성되는 것이다. 앞으로도 계급과 직책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해 주길 바란다. 회의실에 흐르는 공기는 상쾌했다. 두려움과 경직성 대신 공동의 목표를 향한 건강한 협업과 경쟁의 에너지가 넘쳐 흘렀다. 이러한 변화의 중심에는 가장 극적인 내면의 변화를 겪은 남기철 대령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편협하고 권위적인 참모장이 아니었다. 서윤정의 가장 든든한 조력자이자 그녀의 냉철한 전략과 야전의 현실 사이를 잇는 완벽한 가교 역할을 수행했다. 그의 풍부한 경험과 연륜은 서윤정의 날카로운 지성에 더해져 5군단의 전투력을 배가시키는 윤활유가 되었다. 그의 변화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사건은 3사단 예하의 한 보병 중대에서 일어났다. 해당 중대의 중대장은 임관한 지 얼마 안 된 여군 대위였다. 그녀는 의욕적으로 부대를 지휘하려 했지만 수십 년 군 생활을 한 베테랑 행정보급관과 중사들의 텃세와 은근한 무시에 부딪혀 리더십 발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과거의 남기철이었다면 계집이 어딜 감이라며 혀를 차거나 능력 없으면 도태되는 게 당연하다며 외면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그는 달랐다. 그는 직접 해당 부대를 방문했다. 중대장과 단둘이 면담하는 자리에서 그는 자신의 과거를 반추하며 진심 어린 조언을 건넸다. 자네 심정, 이제는 나도 조금은 알 것 같군. 그는 창밖의 연병장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입을 열었다. 나 역시 평생을 남자들의 세계에서 살아왔어.
여자는 군인이 될 수 없다고, 특히 지휘관은 절대 될 수 없다고 믿었지. 그게 얼마나 어리석고 오만한 생각이었는지 이 나이 먹고서야 깨달았네. 그는 여군 대위를 돌아보았다. 중대장. 리더십은 목소리 크다고 생기는 게 아니야. 계급장으로 억지로 찍어 누르려고 하면 반드시 반발이 따르지. 특히 저 백전노장 같은 부사관들은 더 그래. 그들을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야. 그게 무엇입니까, 참모장님? 실력으로 압도하는 것. 그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더 먼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체력 단련, 개인화기 사격, 전술 훈련 그 어떤 분야에서도 그들보다 뒤처지지 않는다는 걸 증명해 보여. 여자라서가 아니라 지휘관이라서 저렇게 독하고 똑똑하다는 걸 몸으로 보여주란 말이야. 그의 조언은 서윤정이 자신에게 했던 방식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자신이 겪었던 쓰라린 참교육의 과정을 이제는 후배를 위한 성장의 밑거름으로 전해주고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그들의 경험을 무시하지 마. 작전은 자네가 세우더라도 행정과 보급, 병사 관리에 있어서는 그들의 연륜을 존중하고 먼저 조언을 구해. 그들을 적으로 만들지 말고 자네의 든든한 오른팔 왼팔로 만들어. 그게 진짜 지휘관이야. 남기철의 방문 이후 해당 중대는 놀랍게 변하기 시작했다. 중대장은 그의 조언대로 독하게 자신을 단련했고 동시에 베테랑 부사관들의 의견을 경청하며 그들을 존중했다. 그녀의 진심을 느낀 부사관들도 점차 마음을 열고 그녀를 따르기 시작했다. 여군 중대장이 아닌 우리 중대장으로 인정하게 된 것이다. 이 소식은 군단 전체에 퍼져나가며 서윤정이 만들어낸 새로운 바람이 지휘부뿐만 아니라 야전 말단까지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었다. 서윤정 역시 이러한 변화를 만족스럽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는 가끔 늦은 밤 홀로 군단장실에 남아 창밖의 불빛들을 내려다보곤 했다. 수만 명의 목숨을 책임져야 하는 지휘관의 고독은 여전했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의 철학을 이해하고 함께 싸워줄 든든한 동료들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낡은 사진 액자를 조용히 쓸어보았다. 사진 속에는 자신과 똑같이 강직한 눈매를 가진 지금은 고인이 된 아버지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 역시 평생을 군인으로 살았던 사람이었다. 보고 계십니까, 아버지? 당신이 원했던 강하고 명예로운 군대를 제가 이곳에 만들고 있습니다. 그녀의 감상이 깊어지려던 순간 책상 위에 비상직통 전화기가 날카로운 벨소리를 울렸다. 합참 지휘통제실과의 직통선이었다. 그녀의 얼굴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지고 다시 얼음의 군단장으로 돌아왔다. 중장 서윤정, 통신감도 양호.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합참작전본부장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박했다. 서장군, 방금 위성 첩보가 들어왔네. 자네 군단 정면 비무장지대 북방 한계선 일대에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이 포착됐어. 단순한 동계 훈련 준비 수준을 넘어선 병력 이동이야. 각별한 주의와 대비 태세 강화를 요청하네. 고요했던 5군단에 새로운 바람을 시샘이라도 하듯 북녘에서 불어오는 차갑고 비정한 전운이 빠르게 몰려오고 있었다. 합참의 경고가 있은지 불과 사흘 후 사건은 터졌다. 칠흑 같은 어둠과 눈보라가 비무장지대를 뒤덮은 새벽 3사단 백골부대 책임 구역의 한 일반전 초지오피에 서였다. 북한군 무장병력 한 개 분대가 군사분계 선MDL을 의도적으로 침범하여 우리 측 지피를 향해 무차별 총격을 가했다. 적기. 실제 상황. 동부 능선에서 적 출현. 피를 토하는 듯한 경계병의 외침과 함께 고요했던 최전방은 순식간에 총성과 섬광으로 뒤덮였다. 적의 기습 사격에 우리 측 경계병 1명이 그 자리에서 전사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명백하고 계획적인 무력 도발이었다.
5군단 지휘통제소 CP는 순식간에 전쟁터로 변했다. 비상벨이 귀를 찢을 듯 울리고 모든 참모와 지휘관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숨가쁘게 움직였다. 스크린에는 현장 상황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고 보고와 명령이 쉴 새 없이 오갔다. 보고합니다. 3사단 7중대 지피 적의 기습 공격으로 아군 사상자 발생. 자위권 발동. 즉각 대응 사격 실시했다. 현재 교전 중. CP의 공기는 피냄새와 화약 냄새가 뒤섞인 듯 살벌했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휘관의 판단 하나하나는 수많은 부하들의 목숨과 직결된다. 모두의 시선은 CP 가장 높은 곳, 부동자세로 전황을 응시하고 있는 서윤정 중장에게로 향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놀람이나 당황 대신 마치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을 맞이한 듯한 냉철한 평온함이 감돌았다. 합참과 청와대로부터 전화가 빗발쳤다. 상황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현상 유지에 힘쓰시오. 섣부른 대응은 확전의 빌미를 줄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하시오. 정치적인 고려가 담긴 그러나 현장의 지휘관에게는 족쇄나 다름없는 원론적인 지시들이었다. 젠장. 당장 K의사 고속 유탄 기관총이랑 90mm 무반동총으로 저놈들 머리통을 날려버려야 하는데. 남기철 대령이 주먹으로 책상을 내리치며 분통을 터뜨렸다. 부하가 눈앞에서 죽어나갔다는 소식에 그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러나 서윤정은 달랐다. 그녀는 적의 도발 행위 자체보다 그 이면에 숨겨진 의도를 읽고 있었다. 정보처 적통신 감청 자료 즉시 다시 확인해. 이번 도발과 연계된 상급 부대의 특이 동향은 없나? 김지은 소령, 우리 군의 대응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을 적의 관측 장비와 UAV 무인 항공기 예상 운용 지점을 분석해. 그녀는 눈앞에 불을 끄는데 급급하지 않았다. 더 큰 그림, 즉 적의 함정을 경계하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수만 가지 경우의 수가 시뮬레이션 되고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우발적 충돌이 아니다. 자신과 5군단의 대응 능력을 시험하기 위한 치밀하게 계획된 탐색전이라는 결론에 이르렀다. 적은 우리가 교과서적인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교전 지역에만 화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그 순간을 노려 더 큰 타격을 가할 준비를 하고 있을 터였다. 바로 그때 남기철 대령이 그녀에게 다가와 작전 지도의 한 지점을 가리켰다. 그의 야전 지휘관으로서의 직감이 번뜩이는 순간이었다. 군단장님 이상합니다. 놈들의 도발 지점은 전술적으로 아무 의미가 없는 곳입니다. 오히려 자신들이 고립되기 쉬운 곳입니다. 이건 미끼입니다. 그는 교전 지역 후방의 한 야산을 가리켰다. 제 경험상 저 고지 뒤편의 계곡은 포병 진지를 숨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놈들은 우리가 교전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저곳에 숨겨둔 122mm 방사포로 우리 지피와 지원 병력을 쓸어버릴 속셈일 겁니다. 전형적인 덫입니다. 서윤정의 눈이 빛났다. 남기철의 직감과 자신의 전략적 분석이 정확히 일치했다. 합참에서 내려온 소극적 대응 명령과 눈앞에서 벌어지는 적의 함정 사이에서 그녀는 결단을 내려야 했다. 망설임은 패배와 더 많은 희생을 의미할 뿐이었다. 최고의 방어는 공격이다. 그녀는 마이크를 잡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CP의 모든 소음을 잠재울 만큼 단호하고 명료했다. 본 군단장은 현 상황을 국지 도발을 넘어선 우리 군단에 대한 심각한 공격 행위로 규정한다. 합참의 지시를 존중하지만 부하들의 생명과 군단의 방어 임무를 위해 군단장에게 위임된 작전 통제권을 발동한다. 그녀는 남기철을 돌아보았다. 참모장, 자네의 판단이 맞았기를 바라네. 그리고 그녀는 모두가 경악할 만한 명령을 내렸다. 명령 하달. 교전 중인 3사단 7중대는 현 시간부로 교전을 중지하고 즉시 진지 내로 철수 전원 방호 태세에 돌입한다.
적의 추가 도발에 절대 대응하지 마라. 포병여단장. 그녀의 목소리가 커졌다. 오포병여단은 즉각 대응 태세에 돌입. K-6 자주포 2개 대대의 화력을 남기철 참모장이 지목한 시의사 지역에 조준하라. 적의 포병 원점을 선제적으로 타격한다. CP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다. 합참의 명령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심지어 교전 중인 아군에게 철수 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확인되지 않은 적의 포병 진지에 대한 선제 타격을 명령한 것이다. 만약 남기철의 판단이 틀렸다면 이것은 명백한 정전협정 위반이자 불필요한 확전 행위로 서윤정은 물론 군단 전체가 돌이킬 수 없는 책임을 져야 했다. 군단장님, 제고해 주십시오. 몇몇 참모가 외쳤지만 서윤정의 의지는 확고했다. 남기철 대령은 입술을 깨물고 포병 여단장에게 명령 이행을 독촉했다. 이제 모든 책임은 자신과 서윤정에게 있었다. 잠시 후 포천의 밤하늘을 가르는 굉음과 함께 5군단 포병 여단의 K-6 자주포들이 일제히 불을 뿜었다. 수십 발의 155mm 고폭탄이 포물선을 그리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CP 안의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스크린을 응시했다. 시간은 영원처럼 길게 느껴졌다. 그리고 마침내 열상 감시장 BTOD 화면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다. 포탄이 떨어진 시의사 지역에서 거대한 2차 폭발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며 밤하늘을 대낮처럼 밝혔다. 위장막에 가려져 있던 북한군의 122mm 방사포 진지가 정확히 타격된 것이다. 포탄과 로켓이 유폭하며 만들어내는 거대한 불기둥은 남기철의 직감과 서윤정의 결단이 완벽했음을 증명하는 증거였다. 적의 함정은 분쇄되었고 더 큰 희생을 막았다. 철의 격돌은 5군단의 완벽한 승리로 끝났다. 서윤정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건 도박에서 이겼다. 그녀는 다시 한번 증명했다. 현대전의 승리는 낡은 교범과 정치적 압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와 적의 의도를 꿰뚫는 통찰력 그리고 부하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지휘관의 결단에 달려있다는 것을. 5군단의 선제 타격은 대한민국 전체를 뒤흔들었다. 초기에는 합참과 청와대의 질책이 쏟아졌다. 지시 불이행, 과잉 대응이라는 비판과 함께 서윤정 중장에 대한 문책론까지 거론되었다. 그러나 군사분계선 너머에서 연쇄적으로 발생한 2차 폭발 영상과 북한이 이후 모든 도발을 멈추고 침묵으로 일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여론은 급반전되었다. 그녀가 더 큰 전쟁의 위기를 막아낸 영웅으로 칭송받기 시작한 것이다. 서윤정의 판단은 독단이 아닌 신의 한 수로 재평가되었고 그녀의 이름은 전설이 되었다. 위기를 성공적으로 관리한 후 서윤정은 가장 먼저 전사자가 발생한 3사단 GOP를 찾았다. 군단장의 현장 방문은 시리에 빠진 장병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최고 지휘관이 여러분과 함께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중요한 행보였다. 남기철 대령이 참모장으로서 그녀를 수행했다. 삭막한 최전방 철책선을 순시하는 내내 두 사람 사이에는 굳이 말이 필요 없는 단단한 신뢰와 동지애가 흐르고 있었다. 임무를 마치고 군단 본부로 복귀하던 길이었다. 그들의 지휘 차량은 비무장지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좁은 전술도로를 따라 천천히 이동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였다. 남기철 대령은 차창 밖으로 펼쳐진 북측 산악지대를 무심코 쌍안경으로 훑어보고 있었다. 그것은 수십 년간 몸에 밴 야전 군인의 본능적인 습관이었다. 맑게 갠 겨울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다고 생각하던 순간 그의 눈에 무언가 번뜩이는 것이 포착되었다. 수백 미터 떨어진 북측 능선의 수풀 속에서 반사된 아주 찰나의 빛이었다. 저건 남기철의 온몸의 신경이 곤두섰다. 저것은 바위나 나뭇잎에서 반사된 자연광이 아니다. 망원 조준경의 렌즈에서 반사되는 저격수의 섬광이었다.
지난번 교전에서 살아남은 적의 패잔병이 복수를 위해 숨어든 것이다. 타겟은 명백했다. 별 셋이 그려진 군단장의 지휘 차량. 그리고 그 안에 타고 있는 서윤정 중장. 모든 것이 1초도 안 되는 사이에 일어났다. 생각할 시간도 소리칠 겨를도 없었다. 남기철의 머릿속에 과거에 자신이 내뱉었던 저주 같은 말들이 스쳐 지나갔다. 쌍년 계집 애송이 그녀를 무시하고 증오했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이내 자신을 믿고 군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를 맡겼던 그녀의 얼굴, 압도적인 능력으로 자신을 일깨워주던 지휘관의 모습, 그리고 마침내 자신을 진정한 군인으로 다시 태어나게 해준 동료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선택은 명확했다. 엎드려. 남기철은 비명처럼 외치며 몸을 날려 옆자리에 앉아있던 서윤정 중장을 덮쳤다. 그의 거대한 몸이 그녀를 차량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리는 순간 파열음과 함께 차량의 방탄유리가 거미줄처럼 갈라졌다. 탕! 저격수의 총알은 서윤정의 머리가 있던 자리를 정확히 꿰뚫고 그녀를 감싼 남기철 대령의 왼쪽 어깨에 깊숙이 박혔다. 엄청난 충격과 함께 살점이 뜯겨나가는 고통이 전신을 꿰뚫었다. 남기철의 어깨에서 선혈이 분수처럼 솟구쳤다. 차량은 급정거했고 경호 병력들이 즉각 차에서 내려 응사하며 주변을 경계했다.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지만 차량 내부는 피비린내와 화약 냄새로 가득했다. 서윤정은 자신을 덮친 남기철의 몸 아래에서 간신히 빠져나왔다. 그녀의 얼굴과 군복은 그의 피로 붉게 물들어 있었다. 얼음의 군단장이라 불리던 그녀의 얼굴에 처음으로 당혹감과 충격 그리고 인간적인 공포가 스쳐 지나갔다. 참모장, 정신 차려. 참모장. 그녀는 다급하게 소리치며 자신의 옷을 찢어 그의 어깨를 필사적으로 지혈했다. 남기철은 과다출혈로 의식이 흐려지는 와중에도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로 서윤정을 올려다보았다. 그리고는 평생 단 한 번도 지어본 적 없는 희미하고 씁쓸한 미소를 지었다. 군단장님 무사하시니 다행입니다. 그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거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걸로 그날 복도에서 쌍화차 한 잔 빚진 셈 쳐주십시오. 그 말을 끝으로 남기철 대령은 의식을 잃었다. 그의 마지막 말은 자신의 모든 과오를 씻어내고 자신의 목숨을 바쳐 지휘관을 지켜낸 한 군인의 진정한 개과천선의 증명이었다. 의무 후송 헬기가 먼지를 일으키며 긴급히 착륙했다. 들것에 실려 헬기로 옮겨지는 남기철 대령의 모습을 서윤정은 피 묻은 손을 움켜쥔 채 망연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가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다. 그것은 차가운 얼음이 녹아내리는 한 인간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등 뒤를 기꺼이 막아줄, 목숨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동지를 얻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너무나도 혹독했다. 하늘을 올려다보는 그녀의 눈빛은 슬픔을 넘어 자신에게 새로운 숙제를 던진 운명에 대한 비정한 결의로 다시 빛나고 있었다. 국군 수도병원 수술실 앞 복도를 밝히는 차가운 형광등 불빛 아래 서윤정 중장은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녀의 군복에는 아직 남기철 대령의 피가 검붉게 말라붙어 있었다. 수술이 시작된 지 벌써 4시간이 넘어가고 있었다. 수술 중이라는 붉은 램프의 불빛은 마치 그녀의 심장을 겨누는 저격수의 조준경처럼 느껴졌다. 그녀 곁에는 소식을 듣고 한달음에 달려온 최진호 대령과 김지은 소령이 침통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 누구도 감히 군단장에게 말을 걸지 못했다. 그들이 알던 얼음의 군단장은 그곳에 없었다.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위태롭게 서 있는 피 묻은 군복을 입은 한 명의 인간 서윤정이 있을 뿐이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수만 갈래의 생각으로 갈기갈기 찢어지고 있었다. 자신의 판단, 자신의 행동, 자신의 존재 이유.
그 모든 것이 남기철이라는 한 군인의 피 앞에서 무력하게 느껴졌다. 그가 아니었다면 지금 수술실에 누워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었을 것이다. 자신을 쌍년이라 불렀던 그 남자가 자신의 목숨을 구했다. 이 지독한 아이러니 앞에서 그녀가 평생을 쌓아올린 이성과 논리는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했다. 마침내 수술실 문이 열리고 흰 가운을 입은 군의관이 피곤한 얼굴로 걸어 나왔다. 서윤정은 자기도 모르게 한 걸음 앞으로 다가섰다. 그녀의 눈빛은 결과를 묻는 지휘관의 것이 아니라 생사를 기다리는 가족의 것이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군의관의 말에 복도를 짓누르던 무거운 공기가 비로소 흩어졌다. 최진호 대령과 김지은 소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총알이 어깨뼈를 관통하며 신경을 일부 손상시켰지만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재활에 오랜 시간이 걸리겠지만 군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는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서윤정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유리창 너머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무수한 링거줄을 매달고 누워있는 남기철의 모습을 오랫동안 지켜보았다. 강철 같던 그의 몸은 한없이 쇠약해 보였다. 며칠 후 남기철 대령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윤정은 모든 일정을 미루고 다시 병원을 찾았다. 병실 문 앞에서 그녀는 잠시 망설였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고맙다는 말, 미안하다는 말, 그 어떤 말도 그가 치른 희생의 무게를 담아낼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녀가 병실에 들어섰을 때 남기철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기척을 느낀 그는 다친 어깨 때문에 힘들게 몸을 돌렸다. 붕대로 감긴 어깨와 창백한 얼굴이 그의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를 말해주고 있었다. 오셨습니까, 군단장님? 그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있었다. 서윤정은 천천히 그의 침대 옆으로 다가섰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몸은 좀 어떤가? 서윤정이 간신히 입을 열었다. 죽지 못해 살아있습니다. 남기철은 특유의 무뚝뚝한 말투로 대답했다. 그리고는 피식 하고 웃었다. 군단장님 우시는 모습은 전장에서 적 포탄 떨어지는 것보다 더 보기 힘든 광경이었습니다. 덕분에 저승가다가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의 뜬금없는 농담에 서윤정의 얼어붙었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풀렸다. 그녀는 의자를 끌어와 그의 침대 곁에 앉았다. 왜 그랬나? 그녀가 물었다. 그 질문에는 수만 가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왜 나를 구했나? 왜 그런 무모한 짓을 했나? 남기철은 잠시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진심을 담아 말했다. 그냥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제 지휘관이 위험에 처했는데 부하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 지휘관이 서윤정 중장님이셨을 뿐입니다. 지휘관. 그 한마디가 서윤정의 가슴에 박혔다. 그는 그녀를 여자가 아닌 자신의 지휘관으로 인정하고 목숨을 건 것이다. 자네는 군인의 명예를 지켰어. 아니, 군인의 명예가 무엇인지 나에게 가르쳐줬다. 서윤정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얼음처럼 차갑지 않았다. 남기철 대령의 희생적인 행동은 군 전체에 거대한 파장을 일으켰다. 처음에는 서윤정의 리더십에 반신반의하던 국방부와 합참의 고위 장성들조차 부하가 기꺼이 목숨을 바쳐 지키려 한 지휘관이라는 사실 앞에서 모든 비판을 거두었다. 한 사람의 진심 어린 행동이 수천 수만 마디의 보고서나 전과보다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한 것이다. 5군단은 이제 그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신화적인 부대가 되었다. 남기철 대령이 병상에 누워있는 동안 서윤정은 군단으로 복귀하여 더욱 강하게 부대를 이끌었다. 그러나 그녀의 지휘 스타일은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냉철한 이성과 효율성은 여전했지만
그 기저에 부하들에 대한 따뜻한 신뢰와 인간적인 고뇌가 더해졌다. 강철은 불과 물로 단련되지만 두 번째 단련을 거친 강철은 쉽게 부러지지 않는 유연함, 즉 인을 얻게 된다. 그녀와 남기철 그리고 오군단은 가장 혹독한 시련을 통해 두 번째 단련을 거친 것이다. 몇 달 후 서윤정은 국방부 인사위원회에 직접 참석했다. 그녀는 그 자리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파격적인 건의를 했다. 부상에서 회복 중인 오군단 참모장 남기철 대령을 준장으로 진급시켜 주십시오. 회의장은 술렁거렸다. 재활 중인 장교의 진급 추천, 그것도 별을 달아달라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서 장군, 남 대령의 희생은 숭고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가 정상적인 임무 수행이 가능할지. 한 장성이 반문하자 서윤정은 단호하게 말을 이었다. 장군님들께서 생각하시는 임무 수행이 무엇입니까? 그저 건강한 몸으로 책상에 앉아 서류에 결제하는 것입니까? 남기철 대령은 온몸으로 군인 정신을 증명했고 그의 존재 자체가 오군단, 아니 우리 군 전체의 사기를 하늘로 끌어올렸습니다. 그는 단순한 육체가 아니라 우리 군에 살아있는 군원입니다. 그가 별을 다는 것은 우리 군이 무엇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는지를 모든 장병에게 보여주는 상징이 될 것입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호소와 확고한 논리 앞에 그 누구도 반대 의견을 내지 못했다. 그해 가을 국군 수도병원 재활치료실. 휠체어에 앉아 힘겹게 어깨 운동을 하던 남기철은 자신에게 전달된 한 통의 공문을 보고 말을 잃었다. 명. 준장진 남기철을 제5포병여단장으로 보함.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 앞에 붙은 준장진이라는 글자를 몇 번이고 쓸어보았다. 그리고 창밖의 높은 가을 하늘을 바라보았다. 자신의 평생 소원이자 수건이었던 별. 그러나 모든 것을 포기했던 순간 가장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자신의 어깨에 내려앉았다. 그것은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자신을 믿어준 지휘관이 달아준 명예의 별이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강철은 그렇게 두 번 단련되어 더욱 푸르고 단단한 빛을 뿜어내고 있었다. 에필로그 승진의 진짜 의미. 그로부터 1년 후. 포천의 겨울은 여전히 매서웠지만 제5군단 본청을 감도는 공기는 이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엄격한 군기 속에서도 활기찬 에너지와 상호 존중의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녹아 있었다. 서윤정 중장이 뿌린 씨앗은 이제 군단 전체의 거대한 숲을 이루고 있었다. 5군단은 가장 가고 싶은 부대, 가장 강한 부대의 대명사가 되어 있었다. 서윤정은 여전히 5군단장으로서 철통 같은 안보 태세를 지휘하고 있었다. 그녀의 공세적 방어 개념은 육군 교리의 표준이 되었고 그녀의 리더십 사례는 육군 사관학교의 필수 과목으로 채택되었다. 그날 오후 서윤정은 본청 2층 복도를 걷고 있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던 바로 그 장소였다. 그녀의 눈에 익숙하면서도 새로운 풍경이 들어왔다. 새로 부임한 작전 참모가 이제 막 군단으로 전입 온 젊은 여군 중위와 복도에서 마주 서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김중위, 이번에 자네가 분석한 적 포병 진지 재배치 가능성 보고서 아주 날카롭더군. 합참에서도 주목하고 있어. 선배들 눈치 보지 말고 계속 그렇게 소신 있게 해나가게. 참모의 목소리에는 격려와 신뢰가 담겨 있었다. 여군 중위는 환한 미소와 함께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며 거수 경례를 붙였다. 편견과 모욕 대신 존중과 격려가 오가는 풍경. 서윤정은 말없이 그들 곁을 지나쳤다. 그녀의 입가에 자신도 모르는 따뜻한 미소가 번졌다. 군단장실 앞에 이르자 그곳에는 누군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왼쪽 어깨는 아직 조금 부자연스러워 보였지만 그 누구보다 늠름하고 당당한 모습. 어깨에는 빛나는 별 하나가 선명했다. 제5포병여단장 남기철 준장이었다.
그는 서윤정을 향해 거수 경례를 한 뒤 손에 들고 있던 테이크아웃 컵 2개를 내밀었다. 오셨습니까, 군단장님. 이번엔 쌍화차는 아닙니다만. 남기철 준장의 얼굴에 장난기 섞인 미소가 스쳤다. 서윤정은 웃음을 터뜨리며 그가 내민 따뜻한 커피 잔을 받아들었다. 남장군. 그냥 커피가 좋겠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군단장실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시선이 머무는 곳은 수많은 젊음이 목숨 바쳐 지키는 대한민국의 평화로운 땅이었다. 승진. 한때는 개인의 출세와 야망을 의미했던 그 단어는 이제 이곳 5군단에서 전혀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다. 그것은 편견을 넘어 진정한 이해로 나아가는 인식의 승진이었고, 갈등과 반목을 넘어 하나의 팀으로 거듭나는 관계의 승진이었으며, 무엇보다 이 땅을 지키는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부심의 승진이었다. 두 명의 지휘관은 말없이 커피를 마셨다. 그들의 등 뒤로 포천의 겨울 하늘은 더없이 높고 푸르렀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